근데 지금 국내랑 해외랑 정력배가 바뀌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프렘 물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첼시 같은 경우에 그 브라이튼한테 4대1로 지고 그죠? 딱히 뭐 그렇게 대항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그렇게 조금 안 좋긴 하다 그죠? 어. 그 대신에 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득점에 있어서는 크게 기복은 없다. 꾸준하게 득점 자체는 해준다는 겁니다. 자, 아스날 일단은 1위를 뺏겼죠. 맨시티한테 1위 뺏긴 상황이고. 자, 근데 아스날 올 시즌 홈에서는 전승인데 원정에서는 아직 이제 그러니까 무승부도 있고 그 다음에 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자, 전력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냥 기복 차이죠. 이 팀이 엄청 잘할 때는 이 팀이 잘할 수가 있고 뭐 순수하게 전력방으로는 저는 그냥 비슷하다 봅니다. 대신에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거는 아스날 쪽이겠죠. 그죠? 자,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거는 조행님 어서 오시고요. 자, 뭐 20시즌 그 첼시가 챔스 우승했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이 투엘 감독이 와가지고 첼시를 완전히 바꿔놨을 때 그때 당시에 아스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억나세요?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막 아르테타 감독 그 경질설 뜨고 막 이랬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20시즌 그리고 그 20시즌도 그랬고 19시즌 말부터 해가지고 되게 아스날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그러면서 20시즌 거치고 21시즌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그렇게 첼시는 뭐 챔스 우승까지 하면서 되게 투엘 감독 오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 아스날은 뭐 아르테타 경질설 뜨고 그죠? 그리고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을 때 그때도 아스날이 첼시 원정 가가지고는 안 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3시즌 동안 첼시 원정 가서 19시즌, 20시즌, 21시즌 이 3시즌 동안 첼시는 되게 승승장구, 아스날은 되게 하락세일 때도 아스날이 원정 가가지고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 시즌에 더 무게감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아스날 프랜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이제 변수로 작용한다면은 첼시가 홈이라는 거 그리고 첼시도 최근에 이제 폼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챔스에서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홈발을 봐서 이제 정배를 준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아스날 프렌이랑 그리고 이게 또 그 더비 매치잖아요. 더비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도 가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하고 해외하고 지금 정력배가 바뀌잖아요. 다르잖아. 그럴 때는 그냥 국내에서 프렌 찍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케파 같은 경우에는 결장 떠 있죠. 라인업 나왔지. 라인업 나왔겠네요. 이 경기. 그 라인업 확인해가지고 형님들 좀 알려주세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필라. 메뉴. 자, 요거 어떻게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에메리 감독. 오늘 부임하고 첫 데뷔전이죠. 이 첫 공식 첫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홈에서 근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팀이 감독이 바뀌고 나서 홈에서의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해요. 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올 시즌에 그렇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음. 근데 일단은 에메리 감독이 11월 달부터 이제 부임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이 아마 홈에서 첫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이 그 전에 20시즌 때 유로파 그 결승에서도 맨유 상대로 또 지지 않는 경기 이제 우승했죠. 그것도 있었고 전력 상황으로 봤을 때 맨유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그 부패도 없죠. 바란도 그렇고 부패 바람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안토니하고 산초 같은 경우에 물음표가 떠 있더라고요. 뭐 결장 이게 출전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고 당장에 이제 맨유 전력으로 따져 보면은 뭐 날두루 그 다음에 에릭센이랑 그 다음 뭐 레시포드 그 다음에 뭐 누구 있겠노? 엘란가?
카세미르 뭐 대충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복은 있겠지만 이 백업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력에서도 뭐 솔직히 맨유한테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좀 탄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봤을 때는 난 빌라가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맨유가 과연 오늘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요렇고 그리고 맨유 배당도 상당히 좀 높기도 하죠. 상대 전적이 맨유가 거의 압살 수준인데 맨유가 배당이 좀 높기도 하고 결장자도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교체 카드 5장을 쓰더라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빌라 프레에다가 역배승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주력 부주력을 같이 잡아가기에는 조금 불안감은 있겠죠. 그죠? 자, 사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셈 같은 경우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복병입니다. 그죠? 나름 이제 첼시, 아스날, 웨스트햄 이런 애들 또 까다로운 애들 막아내면서 그렇게 막 다 막아낸 경기들이 다 홈이었어요. 아스날도 홈에서 막았죠. 첼시 상대로도 홈에서 이겼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사셈 그 사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제 그 뭐 백업 자원들도 괜찮고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전 수비가 일단 2명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원 애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 팀이 확실히 좀 되게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경기당의 기복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지간하면 지는 경기 안 하죠. 그죠? 올 시즌에 한 번 졌죠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또 기세 올리면서 토트넘도 잡아냈고 그다음 뭐 에스턴 빌라 완전 찢었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상대 전적도 되게 비슷하고 솔직히 순수하게 백업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오늘은 뉴캐슬이 좀 더 나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셈이 그 오늘 주전 수비가 2명이 또 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뉴캐슬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조엘링턴이 못 나오곤 하지만 그리고 생막시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사셈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홈에서 그래도 늘상 득점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뉴캐슬 승에다 오버 갈게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트햄 지금 컨퍼런스 가가지고 몇 경기 이겼죠? 조별리그 전승하고 플레이오프까지 해가지고 컨퍼런스 가서 8경기 이겼거든요. 전승인데 아무튼 폼이 좀 올라오나 싶은데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죠. 대신에 그건 있어요. 홈에서는 최근 3경기를 다 이겼어요. 원정 가서는 조금 안 좋긴 해. 근데 홈에서 뭐 울버햄튼, 그 다음에 풀럼, 그 다음 본머스 이런 애들한테는 이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얘네들 상대로 전부 다 2골 차승. 그리고 그 홈에서 저기 뭐냐 분위기 한창 그때 올라와 있던 토트넘이랑도 비긴 적 있었고 아무튼 뭐 전력 상태는 솔직히 웨스트햄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주축인 저기 뭐냐 뭐 보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워낙 경기당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웨스트햄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난 벤라마밖에 없어요. 벤라마가 그나마 걔가 나와야만 골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웨스트햄이. 그래서 오늘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전력 누수도 없습니다 웨스트햄. 자 크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그 지금 홈에서는 상당히 잘해요. 하지만 원정에서 아직까지 0승이에요. 0승. 특히나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크펠. 올 시즌 원정에서 0승에다가 득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크펠이 원정에서 3경기 동안 득점조차 없어요. 기억나시죠? 지난 에버튼전 때 에버튼 원정 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거 싸그리다 크펠 프렌 해가지고 딱 크펠 프렌 갔는데 3대0으로 졌잖아. 아무튼 그 원정에서 크펠이 확실히 좀 기복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햄이 홈에서 지금 계속 2골차 이상의 2골차 게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웨스트햄이 2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얘네 둘이 맞대결해서 일단 다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득점도 되게 많은 부분이고 특히나 웨스트햄도 최근에 크펠이랑 붙은 거 보니까 어지간하면 2골씩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햄이 최소 2골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웨스트햄 승이랑 오버랑 좀 째서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형님들도 아마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야, 손흥민도 없고, 이제 막상 이제 전방을 맡으려면은 히샬리송도 없고 전방 맡으려면은 지금 당장에 뭐 케인이라든지 뭐라 요렇게밖에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막상 리버풀을 가자니 지금 리즈한테도 따였고 노팅한테도 따였고 딱히 믿을만 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지난 홈에서 뉴캐슬한테 이겼다면 오늘 경기에서 조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뉴캐슬한테 졌단 말이죠. 확실히 분위기가 한번 꺾였어요 지금. 자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리그에서 오케이 이렇게 못하고 있어 리버풀이. 자 근데요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에서 얘네 이 둘의 맞대결입니다. 리버풀 선수들 중에서 자 토트넘 상대로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애들 3명이 누굴까요? 공격 포인트.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하거나 누굴까요? 도움까지 포함입니다. 도움까지 포함. 자, 실질적으로 로버트슨하고 그리고 아놀드하고 피르미누 얘네 3명이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놀드? 풀백인데? 로버트슨? 풀백인데? 근데 오늘 손흥민도 없어. 그리고 모우라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선발을 몇 번 뛰지 않았을 정도로 일단은 폼 자체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자 봐봐 양쪽에 풀백한테 기본적으로 존나 따인다는 거예요. 양쪽 풀백한테 기본적으로 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토트넘이 최근에 수비가 좋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역습을 나가야 되는 손흥민도 없어. 그리고 오른쪽에서 만약에 역습을 나가야 되는 클루셉스키도 없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오늘 토트넘이 역습에서 효율을 볼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로버트슨하고 아놀드하고 둘이가 완전히 날아다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실제적으로 이 3명이 최근에 피르미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리버풀 거의 먹여 살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놀드도 최근에 나와서는 또 폼이 괜찮은 부분이고 로버트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3명이 실질적으로 토트넘 상대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애들인데 야 이 3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 지금 아놀드하고 이 로버트슨을 막을 손흥민도 없고 셉셉이도 없고 야 이거 오늘 리버풀 승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당장에 이제 리버풀의 요 리그 경기들 리즈한테 따이고 노팅엄한테 따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도 리버풀을 찍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이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 3개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가 없어요. 노란색이 일단 주력이요. 메시가 없는데 일단 파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취급하는 리그들 중에서 파리만 유일하게 개막하고 무패입니다. 그죠?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저는 파리가 이겨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메시가 없지만서도 베라티라든지 비티냐라든지 뭐 네이마르 충분히 만들어줄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일단 클레르몽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경기당의 득점은 상당히 좋다. 경기당의 득점은 상당히 좋은 편. 몽페 같은 경우에 지금 5연패예요. 몽페 5연패. 어제도
보셨다시피 보훔, 앙제, 그죠? 이런 애들은 진짜 반대가 신앙일 정도로, 특히나 제가 지금 몽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번 연속 반대 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몽펠이 원패를 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늘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 주전 수비가 또 빠지거든요. 몽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바니에가 물음표가 떠 있는 부분이라서, 야 이거 잠시만, 클레르몽이 주전이 수비가 한 명이 빠지고 몽펠이 공격에서 만약에 사바니에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과연 득점이 얼마나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이 사바니에가 물음표가 떠 있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출전을 한다면 그래도 몽펠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대신에 몽펠이 워낙 올 시즌에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클레르몽의 득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르몽 승이랑 무승부 쪽 보는데, 딱히 그렇게 잡아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 자, 니스부터 볼게요. 일단은 그 주중 일정이 있었죠, 그죠? 니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니스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순수하게 전력방으로는 지금 브레스트보다는 그래도 니스가 훨씬 나아요. 물론 오늘 지금 이 최전방에 델로가 빠지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요건 좀 아쉬운데, 뭐 라보르드라든지 페페,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뭐 레미나라든지 디옵 이런 애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비 라인 이제 아탈 같은 경우 그 오른쪽 풀백 아탈이나 뭐 그다음에 토디보 단테는 워낙 센터백으로 잘해주고 있고, 아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격적인 풀백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래도 니스가 오늘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자 브레스트 오늘 최전방에 슬리만이 빠지죠. 그래도 올 시즌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 내 메인 스트라이커가 빠진다는 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긴 해요. 홈이긴 한데 뭐 체력적인 부분으로서 조금 불리함은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주중 일정을 치르고 왔다 보니까. 근데 순수 전력방으로 따졌을 때는 니스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랭스하고 낭트. 자, 요거는 일단은 저는 요 경기는 그냥 순수 라인업 보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랭스 같은 경우에 수비 쪽에 그 그라비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로코, 그다음에 그런 애들 좀 빠지기 때문에, 주전 수비들이 빠지기 때문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서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건 있겠죠. 이 낭트는 주중에 일정을 치르고 왔다는 거. 주중에 일정을 치르고 왔고 그 경기에 되게 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뭐 그런 체력적인 부분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대신에 이 랭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는 빠지겠지만 또 공격에서는 뭐 발로곤이라든지 이토준야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랭스 같은 경우에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낭트가 지금 올 시즌 원정에서 0승이거든요. 이게 좀 크긴 해. 낭트가 오늘도 질 가능성은 조금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순수하게 지금 낭트 전력을 보면요, 빠지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낭트 같은 경우에 저희 콩바레 감독 체제에서 되게 올 시즌 리그도 대항전도 뭐 나름 병행하면서도 이 얇은 뎁스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낭트가 만약에, 나는 일단 첫 번째는 낭트 프렌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수비가 빠지는 부분 대신에 공격에서는 괜찮은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버 쪽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상대 전적상 언더가 존나 많거든요. 근데 오버 쪽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만약에 나는 낭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골은 박을 거라 봐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면 랭스가 아마 2대1로 날 수도 있는 부분,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순수 전력방으로는 난 낭트가 프렌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볼게요. 체력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자, 요거는 왜 이거를 3.5를 줬는지 이해는 가는데, 도전은 한번 해볼 만하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툴루즈가 일단 득점 폼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야, 득점 폼이 좋은데 하필 또 상대했던 팀들이 뭐냐면 스트라스 2대2, 앙제 3대2, 몽펠 4대2. 내가 올 시즌에 말했죠. 수비 안 좋은 애들만 이렇게 잡았어. 자, 근데 모나코는 느낌이 좀 다르죠. 올 시즌 지금 원정에서 6경기 했거든요. 자, 근데 지난 경기 때 릴 원정 가가지고 이 4대3으로 핵전쟁 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나머지 5경기에서 2실점이에요. 실질적으로 클린시트 경기가 3경기나 돼. 근데 대신에 그건 하나 있겠죠. 모나코가 오늘 저기 바디아실리가 빠진다는 거. 그래도 주전 수비 한 명 빠진다는 게 조금 뭐 클 수도는 있다. 그래서 실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나코가 그래도 되게 좀 단단한 경기들을 해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항전에서도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모나코도 충분히 이 경기를 잡을 만하고 그리고 모나코의 주전 수비가 빠지다 보니까 툴루즈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준점이 3.5인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난 이거 3.5봐도 한번 까볼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볼게요. 모나코 승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릴하고 스타드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릴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대항전 일정이 없죠. 그죠? 렌은 어차피 대항전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때 뭐 그렇게 힘을 주진 않았고. 자, 릴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든 그 경기를 잡거나 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 둘의 양득을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오버를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막상 렌 지금의 분위기 지난 시즌에 제네시오 감독 체제에서 딱 보여주던 그 스타드 렌이야.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막상 릴하고 스타드라고 붙었을 때 저는 일단 양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득이 있을 것 같고 그 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리그 5연승하고 있거든요. 리그 5연승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 이 유로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단 한 판도 진 적이 없어요. 렌이. 그래서 저는 렌이 오늘 지지 않는 경기 그리고 양팀 다 득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두고 오버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르세유, 리옹.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형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옹 같은 경우에 저기 감독 바뀌고 나서 리옹 감독 바뀌고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양팀 다 전력 누수가 딱히 없긴 해요. 대신에 마르세유는 주중 일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리옹은 뭐 어차피 대항전 일정이 없다 보니까 뭐 크게 무리 없는 부분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자, 근데 리옹이 지금 감독 바뀌고 나서요 3경기 치렀거든요. 이 3경기에서 스타드렌 상대로 3대2로 진 거 빼고 나머지 2경기는 또 이겼어요. 나머지 2경기 이겼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통산적인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리옹이 이기거나 무승부의 확률이 몇 프로냐면은 8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옹 프렌을 가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리옹 프렌에다가 요것도 혹시나 마르세유가 이제 홈에서 또 득점을 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레버쿠젠 올 시즌 망한 건 맞아요. 망한 건 맞다. 딱히 사비 알론소 감독 바뀌고 나서도 딱히 좋지 않아요. 지금 뭐 감독 바뀌고 1승 2무 3패? 근데 자 뭐냐면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는 팀이야. 언제 어떻게 자 보세요. 올 시즌에 막상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자 스타드렌 개 존망팀이었습니다. 이 새끼들 뭐한 놈들이야 싶을 정도로 정배받고 다 뽑았어요. 근데 귀신같이 존나 살아나. 그리고 웨스트햄 리그에서 존나 못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형님들이 반대 가기도 어려운 팀이잖아요.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레버쿠젠도 딱히 전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살아나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야. 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유로파에서 살아남으려고 위니옹 원정 가서 또 꾸역꾸역 1대0으로 이겨가지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자
자, 우니온. 최근에 이제 그 우니온이 되게 잘하는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즌들을 보면은 레버쿠젠 상대로 꼭 한 골은 넣었어요. 꼭 한 골. 예. 자, 근데 한 골의 경기들은 있었지만 만약에 이 경기를 오버를 낸다고 하면 누군가가 오버를 낸다고 하면은 나는 레버쿠젠의 가능성도 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니온의 한 골은 무조건 있겠구나. 왜냐면 지금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그 피셔 감독 체제에서 승격 딱 하고 나서 레버쿠젠한테 득점을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한 골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두 골까지는 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우니온 프렌에다가 오버랑 둘 다 째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형들아 잠시만요. 그 오늘 그 더비 매치가 5개 있거든요. 뭐 있냐면 첼시하고 마르세유, 그 다음에 AS 로마, 그리고 유벤투스, 그 다음 베티스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형님들은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더비 매치들이요 대부분 다 오버가 나요. 그래서 이 더비 매치들 그냥 한번 오로바 한번 찍어봐야지.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한번 이렇게 5개 그냥 쫙 한번 오버 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되게 진짜 또렷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더비 매치에서 뭐 1대 0승, 그 다음에 뭐 2대 0승 이런 게 진짜 없었어. 로마랑 라치오랑 그쵸. 같은 올림픽, 올림피코 스타디움을 쓰는데, 홈 원정 2점은 그냥 이제 뭐 관중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둘의 맞대결은 항상 그냥 홈 구장이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박 터지는 경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오버 쪽 건드려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더비 매치들이 1대0, 2대0 이런 경기들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무승부가 나든지 0대0 무승부가 나든지 1대1 무승부가 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오버가 나든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애들 그냥 다 묶어서 오버다 한번 넣어 보시고 얘네들 째가지고 그냥 무무 이렇게 무무 요런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더비 매치가 오늘 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얘네들 배당 보시면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고 에스턴 빌라 프렌요. 일단은 에메리 감독 오늘 홈에서 첫 그거다 보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흐름도 좀 그 감독 부임하고 첫 경기 홈에서는 되게 좀 이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자, 프라이부르크하고 켈른 요거 둘 다 이제 그 주중 일정이 있었잖아요. 프라이도 무승부가 떴었고 켈른도 무승부를 띄우고 왔잖아. 니스하고 무승부 떴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대항전에서 못 뜨고 왔거든요. 근데 뭐 오늘 순수하게 홈이라는 있죠. 그리고 결장자 부분 켈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켈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평균적으로 장신 선수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결장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전력방 순수 전력방 으로 따져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가 오늘 이기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경기에서 다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마다의 득점의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냐면은 켈른이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켈른도 오늘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켈른이 득점을 한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프라이부르크가 2골을 넣어야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만약에 켈른이 더 골을 넣는다라고 보면 둘의 맞대결에서 실질적으로 켈른이 경기당의 골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프라이부르크가 이기려고 하면은 2골을 넣어야만 이 조건이 성립이 돼. 프라이 승이. 근데 만약에 프라이 승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오버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1대1로 딱 그대로 끝나버리면 조금 뭐 애매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을 가든지 아니면 프라이부르크 햄모 정도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사장님 안 왔나 아직? 어제 형들아 어제 제가 분데스리가 어렵다고
저는 돌문 마헨만 간다 했잖아요. 와, 어제 내가 분데스리가를 다 맞췄더라고. 아, 프랑크 햄무에다가 미넨 햄무에다가 그죠? 볼프스 프렌에다가 그 아웃국 오버에다가 진짜 좀 현타가 제대로 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폴렌담하고 베노르트, 그리고 트렌테. 자, 요거 페노르트 일단은 뭐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 생각되고요. 마해는 뭐 도전, 마해까지는 도전. 트벤테가 홈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벤테가 올 시즌에 좀 홈에서 정경기 오버인가 그래요. 충분히 오버도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이 알크마르 같은 경우 뭐 그래도 알크스는 가야죠, 그죠? 그리고 아약스하고 호벤은 얘네들은 뭐 항상 붙을 때마다 그렇지만 그냥 프렌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 아인도벤 프렌. 자, 몬차하고 알았어. 자, 요거는 뭐 알아서 가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헬라스 올 시즌 뭐 너무 개판이라서 모르겠어요. 자, 샴푸하고 피오렌티나 뭐 실질적으로 샴푸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골을 좀 박는다라고는 치지만 글쎄요, 올 시즌 너무 개판이라서 피오렌티나도 원정에서는 그렇게 막 득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언더 쪽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라치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비 매치 무승부하고 오버 쪽 괜찮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헬라스 오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유벤투스하고 인테르 이거 배당 좀 이상하죠? 울버햄튼 어제 무승부 너무 아깝죠. 노팅엄 무랑 울버햄튼 무랑 저희 뭐냐 바이에른 미넨 햄무 갔었는데 되게 아깝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 경기는 그겁니다. 더비 매치기 때문에 무승부 두 개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축구판에서 더비 매치들이 오버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충분히 가볼만 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 그 저기 뭐냐 밀린코비치 사비치하고 임모빌레하고 이렇게 두 명 빠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로마가 밀어붙이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밀어붙일 가능성은 되게 높아. 그거는 좀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기는 되게 좀 배당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유벤이 올 시즌에 홈에서 되게 잘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인테르가 이렇게까지 배당을 높게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배당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심작이 있죠. 인테르 감독 심작이 같은 경우에 유벤투스만 만나면은 되게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 두 경기도 그랬고 심작이가 라치오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유벤투스만 만나면은 일단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도 유벤투스랑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오버 쪽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요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형님들 지난 시즌에 홈 유벤 아닙니다. 유벤투스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완전 개언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골 존나 잘 들어가요.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가냐? 세트피스 골이 존나 많아요. 그거 좀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라리가에 확실한 건 좀 정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어제 그 바르셀로나 홈 경기 보고 진짜 토 나올 뻔해가지고. 진짜. 아니, 슈팅을 그렇게 많이 때려놓고. 진짜 역겹다, 역겨워. 자, 꼬마하고 에스파뇰. 자, 오늘 이거 어떻게 가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비아레알 감독 바뀌고 나서 홈에서 첫 경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바뀌고 홈에서 첫 경기는 일단 무조건 승을 때려볼 만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일단 승. 그리고 꼬마랑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이 세 경기가 다 햄무가 날 것 같아요. 홈에서 다 1대0 승. 그래서 저는 꼬마 햄무, 소시에다드 햄무, 비아레알 햄무 이렇게 좀 갑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다 보니까 감독도 바뀌었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그 배당값이 이렇게 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이게 있긴 한데 나는 그래도 감독 바뀌고 홈에서 첫 경기다 보니까 충분히 비아레알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아무튼 승승승 일반승 근데 한 골차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베티스하고 세비야 얘네들도 더비 매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비 매치 무승부에다가 오버 이렇게 째서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완전 거의 아웃사이드